네, 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윤정 형사입니다. 벌써 오늘도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안세교인이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목은 안세교인이 잘하는 업무 회계세무제무 컨설팅 각 분야에, 이거는 다른 중견 중소기업이 다 똑같이 그 범위가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냥 조금씩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우리 업무 전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서 찰칵 해보세요. 찰칵,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재편해서 봤는데, 회계법인이 잘하는 업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느냐? 회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죠. 모든 업무라고 말하면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인회계사법에는 주로 이렇게 이제 기본 업무 10개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 컨설팅, 이게 세 가지를 써 있는데, 여기에 뭐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이라는 말도 써 있고, 회계이장, 세무지원 뭐 이런 저 말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회계하고 세무하고 창업하고 경영 재무자문, 뭐 이것도 재무자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재무자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쭉 한번 이렇게 열거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일단 아까 창업에 대해서 제가 전 시간 171강, 172강, 178강에서 강의했듯이 창업에 대한 자문을 한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창업을 시킨다. 또 통합을 시킨다.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보유센터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 창업자가 70, 80대 고령화에 가면은 이제 가업승계를 통해서 상속 증여를 할 수도 있고, 공제를 해주고, 아니면 지분을 부자 양도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요건을 갖추면 상장해서 IPO를 해서 이제 이런 컨설팅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 창업을 했으면, 탄생을 했으면 언젠간 소멸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기업은 이제 고인 컨선의 개념에서 영속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가 중도의 사업을 접기도 하고 딴 사업을 양도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생과 워크아웃 이런 신청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나 경영 성적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 법정 관리나 화의 아니면 워크아웃 컨설팅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생 신청, 소작성, 재무 실사하고 법원이나 은행에 대해서 이제 채무를 연장하는 화의 계약이나 법정 관리 계약을 맺도록 체결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 다수 금융사의 결합융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신디케이트 로은 같은 개념인데, 특정 은행이 이제 차입금을 철회해야 할 상환이 임박하거나 압박돼 있으면 임박하다. 그럼 이제 여러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은행에서 한꺼번에 대출을 빼버리면 회사가 부도나니까 다른 다수의 금융사한테 재무제표를 잘 작성하고 미래 포캐스팅을 예측을 잘해서 이 결합금융자를 받아나와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결합금융자에 들어가는 은행들은 1금융권이 아니라 이제 2금융권, 3금융권, 증권, 보험, 투신, 저축은행 등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복합으로 하면 하나의 채권은행이 부담하던 것을 여러 개 회사가 나눠서 부담하니까 그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그런 그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가업승계 조사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 창업 오너가 가족 간의 지분장을 선점할 때 여러 가지 사회 공제, 그래서 보통 30억에서 5억을 빼나면 10%대 세율만 되니까 보통 30억을 증여하면 10한 2, 3억 되는데, 이렇게 되면 2.5로 증여세를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가업상속 공제도 200 내지 500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격 요건이 되도록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에 대한 이월과세, 이것도 중요한, 이 가업승계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떤 개인 임대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가문의 부동산이 계속돼 가지고 분사 소유시키는데, 이것을 개인의 단독 지분이 가능하면 나중에 이제 그 집이 소유권이 너무 붕괴돼 가지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법인화시켜서 분할식 소유 방식에 의해서 임대 어떤 그 부동산 자산을 기업 주식으로 유동화시키는 전략이다, 그런 얘기죠. 이 유동화시키는 거의 방법에는 이제 주식회사도 되지만 유한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상장기업의 내부의 관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상장이나 코스닥, 그래서 상장사,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 한국주택국제기준 적용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연결된 문제표를 작성하는 문제, 또 주석상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문제 이런 것도 그다음에 각 회계 처리에 대해서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 등이 상당히 복잡하고 상장기업의 내부 직원들은 가끔가다 바뀌기도 하고 로테이션 되니까 우리 외부 회계사가 그거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기업 가치에 대한 현금으로 평가가 중요한 업무죠. 그래서 신규 스타트업 기업이 벤처기업이 생기면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것의 미래 기업 가치가 과연 얼마냐에 대해서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업의 현금 흐름을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재무 상태나 손익계산서를 예측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자율 할인을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 그걸 갖다 우리는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이런 개념으로 한다. DCF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IT나 바이오 기업 연구개발 자금 조달, 또 협조 출자, 신디케이트 출자 뭐 이런 때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그럼 이제 부정적인 프렌시 식사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업 내부 임직원들의 공급 비용의 횡령에 대해서 전문 실사하고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온라인으로 전부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특히 또 다른 회계법인에서 비적정 의뢰를 받은 경우 상장사에 대해서 우리가 포렌식 회계 실사를 하고 제작성하는 경우도 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중견기업의 IPO 자문도 한다는 얘기죠. 아까 앞에서 나오긴 비슷했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이제 앞으로 신규 상장할 두거나 아니면 이 백도어 리스팅을 할 때 사업자금 조달 절차, 그러니까 1차 자금, 2차 자금, 3차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활동을 다 시키고 지분 분산을 시켜서 상장 적격 요건을 구비시킨다는 얘기죠. 그럴 때도 이제 적격 요건이 구비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외부 컨설팅이 필요한데 이런 컨설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상장 후 지분 매각을 통해서 그 자기가 투입된 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엑시트 전략도 강구해준다 그런 얘기죠. 특수 목적 회사에 대한 자문, 대규모 지역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또 사업 단위 개발 이런 거 할 때 각 금융회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금을 대여할 때 보통 이제 별도의 목적의 SPC를 설립을 해가지고 자금 대여를 하는데 이 SPC에 대한 기장, 세금 신고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기장하는 데는 이제 다른 데서 외부 감사하고 다른 데서 기장하는 데는 우리가 독립된 외부 감사 업무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SPC 자문도 계속 하고 있고. 연구개발 위탁정산 이런 걸 하고 있죠. 공공기관, 공기업, 연구기관, 대학, 산학, 연구기금 등의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일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위탁정산 업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참여해서 하는 일이 국가회계 복식부기 작성. 국가회계는 이제 보통 아직 국가기관인 모든 예산 회계가 단식부기적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항상 연말에 가면 연초에 가서 이제 복식부기로 다시 회계 처리를 재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 원가계산 용역 컨설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원가계산 용역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회계법인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또 이것도 원가계산 협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 불복, 즉 과세율 90이나 이의신청, 심사, 심파 청구 등 이런 절차를 다 대행하고 있고 또 회계 세무에 대해서 단순 기장이 아니라 외부 아웃소싱 개념으로 회계 중역이나 회계 부장을 부분 채용함과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들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아웃소싱 회계 외주 자문을 한다. 아웃소싱 하는 역할을 하고 기타 이거 말고도 이제 외감의 일종인데 외부 감사의 일종인데 이제 이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 말고도 마을분구나 신용협동조합, 아파트, 대학교, 종교단체, 장학단체, 지금 비영리법인, 공기업 등등에 대한 회계감사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세계법의 업무가 전체 큰 회계법인에서 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소회계법인 업무까지 포괄적 스팬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여기 안세에는 그 대형 회계법인 4개 출신 회계사들이 20명씩 골고루 섞여 있고 또 나머지 일반 기업에 나갔다 다시 들어올 회계사도 섞여 있어가지고 120명 정도 되는데 아주 120가지 전공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전공을 정해서 특화하고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할지라도 안세균을 아껴주면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균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